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취업도 안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라고 낙담한 적이 있었어요. '왜 누구는 쉽게 쉽게 잘 되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될까?' 인생이 참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이 이해가 안 되는 인생 자체를 '한번 공부를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인생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기계발 책부터 심리학 책, 뇌과학 책까지 읽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두 가지를 크게 알게 됐습니다. 첫째, 왜 내 인생의 결과가 현재 지금 내 모습인지에 대한 원인. 둘째,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한 편에 제가 공부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공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방법은 쉽고 빠른 길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또처럼 빠르고 쉽게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원해요. 우리 인생을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내 점수가 20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90점, 100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허상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공법에 가까워요. 한 점 한 점 점수를 쌓아가는 방법이에요. 시간은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만큼 100%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신뢰를 드리려면 저 자체가 인생을 되게 바꾼 사람 같아 보여야 할 텐데 제가 딱 봐도 인생을 막 드라마틱하게 바꾼 사람 같진 않아 보여서 저 사람 말을 믿어도 될까 싶기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아직 완벽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점수가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30점이나 점수를 올렸지만 원래 점수가 10점이니까 지금 저를 보는 모습은 40점밖에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30점을 제가 확실히 올려봤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취업이 막막할 때, 인간관계가 힘들 때,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질 때, 남녀노소 직업을 가리지 않고 지금의 나보다 100% 나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고 궁금해서 클릭을 하셨다면 꼭 이 영상을 교과서처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내용이 교과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유튜브 영상은 쉽고 재밌어야 끝까지 보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재미가 없어도 이해하기 위해서 밑줄을 막 그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들으면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소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들으면 이해되는 것과 내가 스스로 그 내용을 떠올리는 것은 정말 다르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또 엄청 다를 거예요.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아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타고난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생이 왜 힘들어지는지에 대한 통찰을 한번 가져올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면 굳이 바꾸고 싶지 않겠죠? 지금 뭔가가 힘들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왜 힘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타고난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정해진 선택들 때문에 정해진 결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대학을 갈까 말까, 누구와 결혼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와 같은 중요한 선택들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이 선택들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이 되었다고 믿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선택은 매일같이 반복되고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소한 선택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본다와 안 본다 중에 본다라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을 대학교나 직업처럼 신중하고 집중해서 했을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대부분의 선택들은 이렇게 알아차리기도 힘든 사소한 선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선택들을 정말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삶의 긍정적이면 플러스
부정적이면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내가 하는 모든 선택 중에 30%가 플러스고 70%가 마이너스라면 중간중간 플러스 쪽으로 30은 가겠지만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은 70%의 마이너스 선택들 때문에 결과는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인생을 바꾸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마주하는 사소한 갈림길들에서 어떤 선택을 주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선택지를 플러스 쪽으로 많이 바꿔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까요? 대학을 진학하는 것과 취업하는 것, 취업을 하는 것과 사업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과 마는 것, 친구와 절교하는 것과 계속 인연을 유지하는 것, 아침에 유튜브를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바로바로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엇을 선택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택한 결과에 집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선택을 왜 했느냐예요. 즉 이유가 중요한 거죠. 이 갈림길에서 선택이란 행동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한 이유는 결국 생각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을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항상 깍듯하게 웃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모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 간의 존중과 예의 그리고 배려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자 소외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사기치려고 이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행동과 결과보다도 이 행동을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라고 하면은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생각이라는 놈은 굉장히 교묘해서 우리의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금메달 딴 거 기억하시나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박상영 선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은 인생이 갑자기 할 수 있고 결과가 좋아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은 생각이 전혀 바뀌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바뀐 게 무슨 말이냐? 사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이 머릿속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이거 한다고 진짜 할 수 있을까? 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지?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과 마음속에 사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뿌리 깊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실 지금은 제가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뿌리 깊은 마음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 생각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알아차리기가 선행이 되어야 비로소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 병명을 알아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알아차리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어린 시절 기억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이 행동의 근원이 되는 생각들이 어린 시절의 8, 90%가 거의 굳어져 버려요. 이 생각들은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해서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좀 떠올려 봐야 되는데,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을 분석을 해줘야 돼요. 기억을 분석하는 법은 3단계입니다. 첫째, 일단 기억을 떠올린다. 둘째, 그때의 내 생각을 떠올린다. 셋째, 그때의 내 감정을 떠올린다. 기억, 생각, 감정 순으로 이 기억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너무 큰 트라우마적인 사건은 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뇌가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건 조금 특별 케이스고, 일단은 지금은 좀 보편적인 케이스로서 머릿속에 그냥 툭툭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을 분석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고스톱을 재미로 치곤 했었는데 제가 쓰리골을 한 적이 있어요. 고스톱을 잘 치는 편도 아니었고 간도 작아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데 내가 쓰리골을 했다고? 이게 너무 좋아서 막 감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전에 이 카드를 먼저 쳤어야 됐어. 그걸 쳤으면은 지금보다 최소 4배 이상을 땄을 텐데 너는 쓰리골 해봤자 지금 이만큼 손해를 본 거야."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도 기억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이 경험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기억 여행을 떠나서 기억 분석을 하고 나니까 성인이 된 저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볼게요. 그 전에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걸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굉장히 수치심을 좀 느꼈어요. 저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길을 확 눌러버리니까 뻘쭘하고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쓰리고를 해봤자 이렇게 잘한 게 전혀 잘한 게 아닌 거구나. 한 번의 실수로 이만큼 오히려 잘했어도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어떤 두려움이라던가 불안감, 특히 이번에도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성과보다도 과정의 실수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무얼 해도 부족해, 결국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신념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 신념은 성인이 된 후에도 저를 계속 괴롭혔는데 애초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어려운 도전은 시도조차 안 하게 되었고 성과를 이뤄도 이 과정 속에서의 부족한 거나 실수한 게 자꾸 이제 생각이 드니까 만족감을 못 느껴요. 이는 더 잘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이어져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에 주변에서 저한테 칭찬을 해줘도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쳤어요. 처음에는 저를 좋게 보던 사람들도 제가 끊임없이 부족함만을 언급하면서 이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저를 점차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념은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도 같아요. 어떤 과정 속에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결과를 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해야지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빨리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매사에 자신감이 좀 없었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리기 과정은 마치 굳어버린 지점토를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새롭게 이쁜 걸 빚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굳어버린 지점토를 그냥 쭈물쭈물럭거린다고만 해서 말랑말랑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부어줘야 되는데 이 물의 역할이 바로 뇌를 조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뇌과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뇌과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반신 마비인 사람도 계속해서 걷는 생각을 하고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재활된 케이스가 여럿 있어요. 이걸 이제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뇌는 이미 발달된 특정 부위를 퇴보시켜버리고 새로운 영역을 진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힘을 가능케 하는 원리가 바로 생각입니다. 즉 생각을 바꾸면 뇌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아주 간단히 뇌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뇌가 발달이 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자주 사용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굉장히 발달이 돼요. 저는 이걸 이제 길로 비유를 하는데요. 처음 가는 길은 마치 정글숲 같아요. 그런데 자주 사용해주고 발달이 되면 이 뇌가 고속도로가 되고 더 발달이 되면 순간이동기가 됩니다. 길이 발달될수록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힘이 적게 들겠죠. 뇌는 생존에 유리하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 열량을 최대한 적게 소모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주 생각하는 생각들은 그냥 열량을 최대한 안 쓰면서 자동 반사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자동 반사적인 생각들이 결국에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머릿속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자동 반사적인 무의식적인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자동 반사적으로 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주먹을 쥐는 것과 펴는 것을 동시에 해보세요. 하실 수 있나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행동 습관과 생각 습관의 차이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예요. 행동 습관은 약간 흑백 논리와도 가까워요. 주먹을 쥔다 아니면 편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주먹을 쥐는 것과 펴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흑백 논리라기보다는 동시다발적이에요. 이러한 생각 습관의 특성을 이해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머릿속에 굳게 자리 잡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습관이 어린 시절에 유독 더 강하게 발달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생각들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은 살아갈 힘이 없는 연약한 때를 말합니다. 갓난아기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태어났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아이는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그냥 주어진 부모 밑에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생각이나 가치관, 믿음들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굳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기억 여행을 떠나고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모님을 원망하는 타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고 누구나 거쳐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좀 단축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부모님 원망 타임은 인생을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늪과 같은 단계예요. 인생을 바꾸려면 이 늪지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이 드시는 마음도 인정되고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늪을 지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늪에서 벗어나오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사실 부모님도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뇌의 길을 물려받게 된 거고 그 길대로 자녀를 훈육시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또 이 뇌의 길이 물려지게 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뇌의 길은 이 대를 이어서 물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이 전공법은 부정적인 뇌의 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새로운 길을 진화시키고 창조하는 것과도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왜 힘들어지는지, 생각이 왜 중요한지, 그런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뇌에 형성되었고 생각 습관으로 발달이 되었는지 이해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생을 바꿀 공식을 적용할 때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단순하게 인생을 바꾸는 3단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첫째, 알아차리기. 둘째, 생각 바꾸기. 셋째, 행동 바꾸기입니다. 그래서 평소 무의식 중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감이 없고 실수가 많을 것 같아서 도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 맞다, 나 또 부정적인 생각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네. 이거는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일 뿐인 거야. 이건 내 탓도 아니고 이게 정답도 아니야. 나는 이런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성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 과정 속에서 실수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다시 도전이라는 행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를 좀 예시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약간 흑과 백처럼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생각이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이니까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떤 생각들은 이렇게 흑과 백, 이분법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두려움은 부정적 생각일까요? 긍정적 생각일까요? 대부분은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먼저 떠올리기 쉽겠지만 사실 진화심리학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쉽게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오히려 두려움이 커서 위험을 회피했던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런데 또 반대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면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두려움이 또 큰 사람들은 아무것도 시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죠.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억 여행을 떠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더라도 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가늠하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억 여행을 통해서 내가 가진 생각을 뽑아냈는데 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 종점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플러스 생각인지 마이너스 생각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적용해야 될 판단 기준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사람들은 욕먹는 것보다 자존감이 낮다는 이야기를 듣는 걸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막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도 자존감을 들먹이진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라는 게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단위인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요.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완전히 다르게 알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자존감이 높아서 너무 탈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은 너무 높아서 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존감에 대해서 전혀 모를 뿐더러 사실 지금 자존감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더 커요. 이처럼 스스로 자기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자존감을 이해를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에 대한 기준이 잡혀요. 그러면 생각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인생을 전공법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제 총정리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인생을 바꾸려면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을 바꿔줘야 합니다. 왜냐? 인생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행동들의 합에 의한 결과인데, 이 행동의 근원이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 행동으로 연결될 거고 결과도 자연스레 부정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행동과 결과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에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이런 생각들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 숙달로 만들어진 뇌의 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기억 여행을 떠나서 내가 가진 생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가늠을 해야 돼요. 이를 정확하게 가늠하려면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은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90%는 자존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생각을 잘 알아도 판단 기준이 잘못되면 생각을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존감을 공부하면서 내가 가진 생각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 바로 이게 진정한 플러스 방향의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을 자주 선택해서 뇌의 길을 새롭게 진화를 시킨다면은 삶은 천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에서,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고민,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전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이 힘든 이유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싫어요. 아니,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는 다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을 바꾸는 전공법에 대해서 큰 그림이 그려지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과 결과 그 이후의 과정에 노력을 많이 쏟아붓지만,
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선 이 행동에 이전에 되는 생각의 근원, 이 방향이 역방향이 되어야 돼요. 역방향에 대한 노력을 해야지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셨다면 인생을 바꾸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셨다면 반드시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다시 좌절을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인생을 바꾸는 전공법은 한 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을 바꾸는 방식은 10번에서 1번, 10번에서 2번 이런 식으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운동으로 비유하면 쉬운데 양궁 선수들은 10번을 쏘면 10번을 거의 다 10점을 맞추겠죠. 하지만 처음 양궁을 우리가 배워서 해보는 사람은 처음 한번 10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10번 중에 0번이 될 수 있는데 한 번도 못 맞추다가 한 번 맞춘 거죠. 이렇게 점차 성공 확률을 올려나가는 겁니다. 듯이 생각이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특히 뇌에 굉장히 순간이동기처럼 발달이 된 이 무의식적인 습관은 내가 조금만 자칫 의식하지 못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먼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바꿨다고 하더라도 나 저번에 바꿨는데 왜 또 이러고 있지? 또 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막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 봐,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다시 좌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 10번 중에 10번까지 바꿀 수 있게 되면 진짜 습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인생을 바꾸는 거겠지만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80점이에요. 저는 이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수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전혀 안 해서 0점인 친구를 60점을 만드는 거랑 90점, 95점 받던 친구를 100점을 만드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이 100점 만드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 없고 좀 부족한 사람이 이 100점을 목표로 잡는 건요, 오히려 삶이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재능도 없고 타고남이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점수가 8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80점을 맞되 이 80점짜리 분야를 여러 가지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닉네임이 대기만성훈이고 80점으로 인생을 역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은 돈을 더 벌거나 남들보다 어떻게 우위에 설 수 있는가라는 방법은 아니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티도 잘 나지 않고 나 자신과 싸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 정말 하나씩 바꾸다 보면 신기한 게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확률, 성공할 확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확률, 힘든 삶을 희망적으로 바꿀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 길을 혼자 걷느라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이 근본적으로 정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힘들고 삶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꿈과 목표가 생겼어요. 실제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변에 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많이 느꼈어요. 뭐 꼭 죽을 병이라던가 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의 사소한 고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게 너무 사소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문제 인식을 정확히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적이고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본질적이어질수록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지기 때문인데 심리가 건강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 말을 누구나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 삶에 정말 실천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지루한 영상도 끝까지 보셨겠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해의 깊이와 더불어 실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 유튜버는 아니기에 업로드는 자주 못하겠지만 저와 함께 대기만성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